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백초월 스님의 항일 의지가 서려 있는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민족 정신과 동포애를 되새겼습니다. 조계종이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오는 18일 열기로 해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한양대학교 불교학생회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화대종사는 이들에게 일일이 손목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습니다. 동포교회 거점 계룡대 호국사가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영 스님은 계룡대 영회법당 홍제사 불사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10개 종교방송사 가운데 사상 최초로 시청 점유율 1위를 기록한 BBS 불교방송이 특집 생방송을 통해 글로벌 종합 미디어로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수장들이 BBS가 이룬 성과를 격려하고 한국 불교 대표 미디어로서 불교 중흥과 세계화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백초월 스님의 항일 의지가 서려 있는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민족 정신과 동포애를 되새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에서 함께한 체험활동은 고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국과 중국, 쿠바, 멕시코 등 7개 나라에서 온 독립운동가 후손들인데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내 곳곳을 둘러보고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낍니다. 일제 암울했던 그 시기에 진관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항일 정신이 깃든 칠성각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을 멈추고 해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태극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태극기가 제가 발견할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가슴에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총탄에 찢기고 불에 탄 진관사 태극기 사진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굳은 의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존경심으로 다가옵니다. There's immense pride being part Korean and having the descendants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a great sense of pride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courage and their bravery and their love of their country and their people. 좋은 일 있을 때 먹는 고소한 팥죽을 맛보고 진관사 태극기가 새겨진 티셔츠와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의 수저도 선물 받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를 찾은 후손들은 진관사에서 한국의 정을 느끼며 한국 불교 문화의 맛과 멋에 푹 빠졌습니다. 이전에 모르는 걸 다 알게 됐어요. 후에 집에 가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요. 우리한테 이게 대접한 거요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요 진짜 여길 기억하고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오색시를 채워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었고 조상님이라고 조상님의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그런 깊은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관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왕생 극락을 발언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종단 핵심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불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호국 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곳의 가람 및 문화 유물의 특성을 살펴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방법이 최근 들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떤 방안에 힘을 실어줄지도 주목됩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신라불교와 경주 남산의 의미를, 박광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교수는 남산 창림사와 신라 문성왕대 불교를, 김동아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은 경주 남산 불교 유적의 특징과 성격을,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어떻게 바로 모실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구석 경주 남산 연구소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김재경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며 진행은 이명애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한양대학교 불교학상회 출신 졸업생들이 재학생들과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졌습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 모임인 선지식 동문회와 한양대 불교학생회는 지난 주말 영축총림 통도사와 부산 기장군 묘관음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함께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한양대 불교학생회 재학생 13명과 동문,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해 통도사 극락암 참배와 동문 출신 덕운 스님 법문, 사찰 예절 배우기, 염색 체험, 컵등 만들기, 보국 명상, 스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통도사 정변전에서 조계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친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성파 대종사는 동문과 재학생 가족들에게 일일이 손목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8배와 산내암자 서운암 순례, 걷기 명상을 끝으로 통도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 묘관음사로 이동해 역시 한양대 동문인 주지 서강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육해공군 간부 포교의 전진기지인 계룡대 호국사가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를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영 스님은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대중에게 설하면서 계룡대 영회법당 홍제사 불사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본부 인재들이 대거 복무하는 국군의 심장부 계룡대에 위치한 사찰 호국사. 3군 군승 6명이 상주할 만큼 간부포교의 전진기지인 이곳에서 일평생 군포교에 매진해온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가 다시 이곳 법상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열린 계룡대 호국사 정기법회에서 도영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대 영회법당 홍제사 불사의 원만회양을 염원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의사상의 참 의미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설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는 저버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갖는 게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다. 법문에 앞서 도영 스님은 계룡대 호국사 주지 실원 스님에게 홍제사 건립 불사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원 스님은 한국불교 군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던 도영 스님이 이번에 홍제사 불사의 불씨도 되살렸다고 하면서 거듭 마음을 다잡아 불사 원만 회양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 불사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움에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불사가 다시 계속해서 이 목표를 입소문에 많은 이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그 전해진 소식 하나로 모여서 불사가 완전히 원만히 성취되길 스님께서 이렇게 발언해 주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또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육군 참모차장 고현석 중장과 해군 참모차장 강동훈 중장,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인 육군 인사사령관 고태남 소장, 해군회장 해군 군수참모부장 이창식 준장, 육군회장 육군인사복지차장 최훈 준장을 비롯해 계룡대 호국사 신도와 포교사, 지역 불자 등이 동참했습니다. 도영 스님은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군불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겠다며 홍제사에서 하루빨리 법회를 보는 날이 찾아오길 기대했습니다. 동참해서 홍제사를 빨리 지어서 개원해가지고 다 지어놓은 법당 이제 개원을 못 오고 있으니까 개원해가지고 영의 법당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헌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군인 불자들은 부처님 불의사상을 바탕으로 지휘관과 부대원, 장병들이 소통하고 바른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넓어지길 발언했습니다. 계룡대 호국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국내 10개 종교방송사 가운데 사상 최초로 시청 점유율 1위를 기록한 BBS 불교방송이 특집 생방송을 통해 글로벌 종합 미디어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수장들은 BBS가 이룬 성과를 격려하면서 한국 불교 대표 미디어로서 불교 중흥과 세계화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시청 점유율 조사 발표에서 불교계 최초로 전체 종교방송사 10곳 중 1위를 차지한 BBS 불교방송. 시청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글로벌 종합 미디어로서 새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과 만난 특집 생방송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힐링 스테이션 진행자인 조계종 포교부장 선합스님과 불자 가수 김희진 씨, 한지윤 BBS TV 제작국장 등이 출연해 BBS의 도약 의지와 미래의 비전을 전국 불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같이 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저는 왜 그러냐면 완공의 공덕주분들 정말 엄청난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청자 위에 열청자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성적으로 이 불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1위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쭉 1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홍보하는 세계 최초의 지상파 매체란 설립 정신을 되새기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란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교 영상 콘텐츠가 참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사찰, 불교 미술, 부처님 가르침, 큰 스님들 법문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불자분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집 생방송은 BBS 불교방송의 전법 포교 활성화와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격려와 함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목탁으로서의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국이 모든 사장님과 직원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제일 1위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 역시 망공의 회원으로서 감회가 깊네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으셔갖고 계속 1위를 해줬으면 젊은이들이라든가 초심 불자들을 많이 전법을 하셔서 미디어, TV라든가 방송에 많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전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 방송이 꼭 더 1위를 롱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집 생방송에선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
BBS가 사상 최초로 역사가 오래된 이웃종교 매체를 누르고 1위로 오른 성과를 찬탄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종단 지도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불교의 자리리타 정신을 되새김과 동시에 포교의 최전선에서 온 국민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성과가 다채널 무한 경쟁의 미디어 시장에서 불교 매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BS와의 소중한 인연은 한국 불교의 중흥과 우리 사회를 밝히는 운동력으로 회항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를 주도하는 공익 미디어가 되어주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불교 콘텐츠 개발로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는 바람도 모아졌습니다. 저희 태고종도 BBS 불교 방송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욱 지지하고 응원하며 부처님 법음으로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늘 같이 하겠습니다. 불교계 미디어를 선도하는 BBS 불교방송이 4부대 중에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불교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충남 아산의 천년고찰 봉곡사가 제1회 봉곡사 영화상영회 산사음악회를 열어 영화와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주말 봉곡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스님과 이명수 국회의원,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진영 이사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망권 전 천안부시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곡사와 럭키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배우협회가 국제단편영화제 출품작인 번뇌 주요 촬영지 봉곡사에서 영화를 지역 불자들에게 먼저 선보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격려사, 주지 서웅 스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축하 공연, 영화 번뇌 상영, 산사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곡사 주지 서웅 스님은 창건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영화 촬영 감독을 비롯한 많은 인연을 통해 만들어지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1100년인데요. 그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 산사음악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산사음악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영화 번뇌는 스님이 신도와 사랑에 빠져 절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의 25분 길이의 단편작으로 봉곡사를 비롯한 아산 지역 곳곳에서 촬영돼 참석한 시민들에게 친숙함을 선사했습니다. 태고종이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후 첫 임시 중앙종회를 열어 새 집행부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오랜 내홍을 딛고 안정화의 길에 접어든 태고종이 상진 스님 체제에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지 불교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 임시회의가 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태고종단을 이끌 신임 집행부 선출과 종법 수정안 처리를 위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후 첫 회기가 잡힌 겁니다. 임시회의 의장 법담 스님은 지난 총무원 집행부의 노고를 박수로 격려하면서 새 집행부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가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그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신임 집행부 구성원을 선출하는 오늘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달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를 가졌던 상진 스님은 신임 집행부가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씨를 다지고 종단 위상 재정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원장과 부장 등 신입 집행부는 불교계에서 종단의 지위를 회복하고 종단 운영의 내실을 굳건히 다지는 일에
본신의 힘을 다하여 앞장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다짐합니다. 임시회 첫날 새 원로의원으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추천한 현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또 총무원 행정부원장의 능혜 스님, 재경부원장의 고담 스님을 임명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무원 교역직 부장급으로는 총무부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정한 스님, 효능 스님, 처명 스님, 금산 스님, 진화 스님, 심원 전법사 등 7명이 전원 동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종단의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화합된 집행부를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종단이 미래를 향하는 그런 주춧돌을 놓는 데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격기준 정정에 따른 법계 수정사항도 논의됐는데 중앙종회 의원과 초심의원 자격이 대덕에서 종덕 이상 법계로 상향됐습니다. 지방종회 의원과 은사는 중덕에서 대덕 이상으로, 총무원 교육원장은 종덕에서 종사급으로 자격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퇴고정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자비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서울 남부보훈지청, 광복회,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을 방문해 여름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강 스프레이, 살균 유취제 등 방역 물품에다 쌀과 풋 스프레이, 고급 치즈, 세탁 세제 등으로 구성된 키트 300세트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은 고령의 독립유공자들에게 매년 3.1절과 6월 호국 보훈의 달, 광복절에 위문품을 준비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희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은 후원 물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족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태종의 애국불교의 실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복회 최형순 선양복지국장도 고령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잊지 않고 해마다 나눔을 베풀어줘 깊이 감사하다며 민족정기 선양사업하고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